This is Sparta! 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럭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이 스포츠에선 선수들이 자주 쓰는 세 가지의 슛 유형이 존재합니다. 골밑까지 달려와 가볍게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레이업, 좀 더 멀리서 정교한 손목 스냅으로 쏘는 미드슛과 3점슛, 그리고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골대를 내려찍어 호쾌하게 득점하는 덩크가 있죠. 이 중에 가장 임팩트가 큰 슛을 고르라면 당연히 덩크가 되겠는데요. 만약 경기 도중 상대편을 앞에 두고 하는 인유어 페이스 덩크가 나온다면 그 순간 코트는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함성 소리를 가장 많이 내게 한 블레이크 그래핀 선수에 대해 소개할 것인데요. 한때 그는 루키 시절의 NBA 베테랑 선수들을 덩크 하나로 초토화시킨 뒤 21세기 최고의 신인 선수로 각광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3살 때부터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그의 덩크는 NBA 입성하고 나서부턴 역사상 그 어떤 덩크왕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고 박진감이 넘쳤었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핀은 1989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태어났으며 흑인인 아빠보다 백인인 엄마 쪽 혈통이 더 많이 발현된 혼혈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자신보다 2살 더 많은 친형과 같이 홈스쿨링으로 엄마에게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녀는 그리핀 형제에게 항상 근면함과 친절 그리고 관대함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아빠가 전직 농구 선수다 보니 아들들은 자연스레 스포츠를 접하게 되었고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미식축구 등을 골고루 배웠었는데 고등학생 때부턴 NBA를 목표로 삼고 농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친형이 다니고 있었던 오클라호마 기독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 농구부 코치였던 아빠의 지시에 따라 형과 함께 고교리그 경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코트 위의 두 형제 콤비 플레이는 대단했으며 그 와중에 동생 블레이크 그리핀의 돌파와 덩크는 상급생들을 기죽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저돌적이었는데요. 압도적인 피지컬과 아빠로부터 훈련받은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신입생 첫 03-04 시즌을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우승하였고 그 다음 시즌도 연달아 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때는 딱 2번밖에 지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팀의 주장이었던 친형이 곧바로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진학하자 그 자리는 동생 그리핀이 받게 되었고 형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단 1패만 내주면서 3연속 오클라호마 주 챔피언을 차지해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 시즌까지도 우승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때는 고작 3패밖에 안 했으며 그는 4년 동안 총 전적 106승 6패 그리고 4연속 우승과 함께 고교 농구 시절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졸업 후엔 친형이 다니고 있던 오클라호마 시티 대학교로 진학하였고 고등학생 때처럼 형과 함께 대학 1부 리그 경기를 뛰게 되었으며 이 시점부터 그리핀의 이름은 미국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맨치고는 안정적인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어마어마한 점프 능력은 곧바로 강력한 덩크로 이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멀리서 미드슛까지 쏠 줄 알았기에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면서 팀을 전체대학 64강 토너먼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대회는 32강전에서 패배했고 이에 분했던 그리핀은 NBA로 진출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리그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해 팀에 잔류했는데요. 이 악물고 08-09 시즌을 뛰었더니 12연승을 기록한과 동시에 또다시 6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였고 이번엔 8강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냈습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평균 22.7득점, 14.4 리바운드, 슛 성공률 65%의 엄청난 대기록을 세움으로써 대학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매년 각 6개의 스폰서에서 주는 올해의 선수상들을 혼자서 전부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고등학생 때처럼 대학 시절도 성공적으로 마친 그리핀은 곧바로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2009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였고 거기서 LA 클리퍼스 팀에게 1등으로 뽑힘으로써 과거 자신이 NBA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정규 시즌이 열리기 전인 프리시즌에는 항상 서머리그가 개최되곤 하는데요. 여기에는 NBA 드래프트를 거쳤던 무명 혹은 신인 선수들이 주로 참가하며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들 중에는 그리핀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득점력은 전체적으로 더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3점슛을 대학 때보다 더 자신있게 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었지만 노마크 때 골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핀의 공격 루트는 더 추가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팀의 득점을 이끈 결과 그는 손쉽게 서머리그 MVP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리핀은 NBA 정규 시즌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전적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일기양양한 그리핀은 그 이후의 시범 경기마다 날아다녔고 매번 박진감 넘치는 덩크를 꽂아대곤 했으나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뼈를 부상당하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됐고 그렇게 기다리던 90 시즌을 허무하게 통째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10-11 시즌에 유급생 루키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몸 상태를 회복시키고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결과 그리핀은 첫 데뷔전 때 20득점 14리바운드 기록을 뽑아내며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그 후 한 달도 안 돼서 한 경기에 44득점 15리바운드 7어시스트라는 어마무시한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상대편이 블락을 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강하게 휘둘러 찍어 누르는 그의 덩크와 골밑에서의 몸싸움은 마치 폭주 상태의 한 마리 야수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파워포워드답지 않게 드리블과 볼 간수 능력은 매우 안정적이고 현란했으며 드리블 도중 한 바퀴 빠르게 돌면서 공격하는 그의 주특기 스핀 무브와 거기서 파생되어 나가는 레이업 혹은 덩크는 상대편 베테랑 선수들조차 막기 힘들어 했습니다. 게다가 미들슛은 물론이고 노마크에선 3점슛까지 가능했으니 그리핀이 골밑 밖에 있다고 해도 상대 수비수는 우선 그를 막으러 가야 했고 만일 페이크에 속기라도 한다면 드리블 돌파에 이어 곧바로 실점이었습니다. 매경기 거의 리바운드와 득점을 두 자리로 기록하면서 더블더블을 계속 달성했던 그리핀은 심지어 르브론이 속해있던 최강 마이애미 히트팀을 이기기까지 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고 르브론은 인터뷰에서 그리핀 저 선수가 어딜 봐서 루키냐 라며 패배의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볼 핸들링이 능숙한 덕에 1대1 공격에선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으며 거기에 이타적인 성향과 넓은 시야까지 갖추고 있어서 오픈 찬스인 동료를 발견한다면 어시스트를 잘 뿌려줬었고 이런 올라운드의 능력이 골고루 발휘되다 보니 한 경기에서 무려 47점이라는 루키 시즌 최고 득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인답지 않은 그의 활약에 많은 팬들이 열광했고 그 결과 그리핀은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에 뽑히는 영광을 가졌으며 덩크 콘테스트 땐 한국 기아 자동차를 뛰어넘어 덩크를 성공시킨 뒤 그 외 고난이도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반기에 훌륭했던 그의 경기력은 올스타 이후에도 꾸준했는데요. 시즌이 끝난 뒤에 그리핀은 만장일치로 신인왕의 자리에 올랐고 평균 22.5득점, 12.1리바운드, 3.8어시스트는 이제껏 21세기 신인왕들 중에서 가장 최고임을 입증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핀은 부상 염려를 떨쳐내고 82경기 모두 선발로 소화해냄으로써 최고의 루키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고의 신인왕을 배출해냈지만 정작 중요한 팀 성적은 32승 50패 서부 13위로 최하위권에서 끝났는데요.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클리퍼스는 어시스트 왕을 2번 연속이나 했었던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을 영입한 뒤 그리핀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둘의 플레이는 잘 맞지 않았는데 그리핀이 폴을 위해 스크린을 서주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패스를 받은 뒤 공격하는 피켓롤 전술에서 서로 간의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 스크린을 서주는 자세가 너무 서투고 굼떠서 상대 수비수 길막을 제대로 해주질 못했고 그 후에 빈 공간을 찾아 골밑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은 너무 빠른 편이었는데 물론 이 타이밍이 여러 공격 전술 중 하나이지만 이것만 주로 고집하다 보니 둘의 공격이 매번 수비수들에게 읽혔습니다. 게다가 이젠 상대팀들은 그리핀에 대한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까지 했는데요. 주특기였던 스핀 무브 후 슛하는 과정에서 한 명 더 도운 수비를 붙임으로써 그리핀의 1대1 공격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크리스 폴과의 피켓롤 플레이는 점점 나아졌고 그리핀을 도와준 팀 동료들의 수준도 저번 시즌보다 더 좋아진 덕분에 클리퍼스는 6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 비록 2라운드에서 4대0으로 완패했지만 핵심 멤버들끼리의 팀워크가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되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17-18 시즌 그동안 클리퍼스는 예상대로 정규 시즌 4등 안에 꼭 들었고 챔피언을 두고 경쟁하는 플레이오프에 항상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번번이 가로막혀 그 다음 단계인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들 중 하나는 그리핀의 수비에 있었습니다. 그리핀은 이젠 크리스 폴과의 피켓롤 플레이를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졌고 자유투와 미드슛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수비할 때 몸싸움과 블락을 하는 타이밍에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몸싸움이 밀리는 건 2년차부터 체중을 감량했기 때문인데요. 신인 시절엔 120kg가 넘었는데 그 체중을 계속 달고 가다가 무릎이 못 버티고 부상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몸싸움을 밀리더라도 감량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은 비슷한 키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유난히 짧은 탓에 불나기 쉽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 슛 타이밍까지 잘 캐치하지 못하다 보니 어렵게 득점해서 쉽게 실점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게다가 그리핀의 몸 상태는 항상 최상이 아니었는데요. 그 원인은 커리어 초반기에 자주 보여줬던 과격한 덩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냅다 꽂곤 했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 거의 한쪽 발로만 착지하다 보니 점점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과 발목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수들은 그리핀이 점프할 때마다 과격하게 밀쳐서 부상을 유도하는 일이 은근 많았는데, 그렇게 점프 중 무방비 상태에서 밀쳐져 몸이 쏠리게 된다면 불안전하게 착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 근육이 부러지거나 찢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을 주스러 가다가 혹은 골밑에서 몸싸움 도중에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나면 항상 몸이 멍투성이었던 그리핀은 점점 골밑을 벗어난 곳에서 슛을 하게 되었고, 과거 한 경기당 3개가 넘었던 덩크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결국 16-17 시즌엔 경기당 한 번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리그 최고의 덩커로 유명했지만 어쩔 수 없이 덩크를 줄여서라도 하체 부상을 피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15-16 시즌부터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2015년 12월 25일 경기 도중 허벅지 앞쪽 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3개월 넘게 결장을 하고 말았으며, 그 와중에 자신의 경기력을 비난했던 팀 스태프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손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6-17 시즌엔 허벅지에 이어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고, 플레이오프 도중에도 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팀은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스피드는 떨어졌고, 초창기에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격 성향은 이제 많이 사라졌으며, NBA 최고 파워포워드가 될 것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루키 때의 영광은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게다가 팀의 핵심 멤버였던 크리스 폴은 6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했던 클리퍼스에 실망했는지 우승을 노리고자 다른 팀으로 떠났고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핀은 17-18 시즌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겨우 한 달 넘어갈 때쯤 또 다치고 말았습니다. 볼 경합 도중 일어난 무릎 부상은 이젠 더 이상 클리퍼스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음을 결정짓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결국 시즌 도중 그리핀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로 트레이드 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으며 전성기를 되찾기엔 몸도 마음도 약해진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선수로 전락해버린 그리핀. 그러나 18-19 시즌엔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팀의 득점을 책임지면서 처음부터 4연승을 쟁취해냈고, 그 중엔 커리어 최고 득점인 50득점을 낸 경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덩크는 2경기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빈도가 더 줄었지만, 이젠 골밑뿐만 아니라 3점슛과 미드슛, 그리고 어시스트 부문에서도 능숙하게 점수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올라운더형 파워포워드로 변했는데요. 그로 인해 상대 수비수는 막아야 할 선택지가 많아졌고, 동시에 그리핀의 공격은 더 원활해졌습니다. 빅맨이 3점슛도 유능해야 한다는 현대 농구 트렌드에 잘 녹아들은 그리핀은 18-19 시즌 때 평균 24.5득점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2015년 이후 4년 만에 올스타에 뽑히는 등 그렇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때 또다시 무릎 부상에 시달리고 여전히 골밑에서 온갖 순환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클리퍼스 때보단 결장 경기 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중요한 상황마다 침착하지 못했던 바람에 경기를 망친 적이 많았지만, 디트로이트 때부턴 경기 종료 직전에 위닝샷을 성공시키는 활약을 종종 해냈고, 그 덕에 과거 세리핀으로 불렸던 그리핀의 새가슴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루키 때의 탄력적인 운동 능력에 이어 괴물같은 덩크는 이제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리즈 시절을 맞이한 그리핀의 현란한 드리블과 센스 있는 패스, 그리고 더 다양해진 공격 옵션과 능숙해진 점프슛은 앞으로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워드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리핀을 제일 좋아하는데, 큰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